여러분, 만약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투표권 대신 이용 약관이 있고 시민이 아니라 유저로 살아가는 세상. 이건 먼 미래의 SF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와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20대 청년이 실제로 추진 중인 거대 프로젝트, 프락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왜 하필 얼음으로 뒤덮인 그린란드를 주목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디지털 봉건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터넷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이들이 그리고 있는 충격적인 미래 청사진을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알던 세계 지도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 프로젝트의 시작점은 기존 시스템은 고장났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라고 하면 영토와 국경을 떠올리죠. 하지만 이들은 1648년 이후 이어져 온 근대 국가 시스템, 즉 국경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은 물리적 영토와 정부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주권체, 바로 네트워크 국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먼저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고 나중에 땅을 확보해서 건국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스마트 시티 건설이 아닙니다. AI 기술 패권과 보수 정치 세력이 결합하여 기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테크노 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럼 이 대담한 계획을 이끄는 건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29살의 전직 서퍼, 드라이든 브라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기술자라기보다는 강력한 이념가에 가깝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철학은 영웅적 미래주의입니다. 현대 도시의 밋밋한 기능주의를 거부하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웅장한 미학에 최첨단 기술을 결합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의 혼란을 보며 현대 서구 문명은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민주적인 절차보다 비전 있는 지도자의 강력한 통제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건설할 새로운 도시에서는 민주주의보다 효율적인 독재를 지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래 네트워크 국가라는 개념은 온라인상의 자발적 합의를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이론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먼저가 아니라 자본과 정치 권력을 이용해 땅부터 확보하는 랜드 퍼스트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또한 참여자의 자유보다는 CEO 킹, 즉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진 CEO가 다스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띱니다. 평화적인 외교 승인을 기다리기보다는 강대국의 패권에 기생하거나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냥 부자들끼리 모여 살겠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기저에는 훨씬 위험한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이른바 어둠의 철학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추한 것으로 고대 전사사회의 남성성과 활력을 숭배해야 할 가치로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력은 단순한 건강합이 아닙니다. 특정 계급과 인종을 중심으로 한 비낭주, 즉 생물학적 귀족주의를 내포하고 있죠. 민주적 평등은 자연의 위계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신념. 어쩌면 이 도시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사상 검증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사상은 알겠고 그럼 도대체 어디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걸까요? 바로 북극, 그린란드입니다. 이들에게 5만 6천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린란드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기술 실험을 위한 빈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시기적으로도 절묘합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며 지정학적 가치가 급상승하죠. 이들은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현지 분리주의 정당에 접근하여 대규모 투자를 미끼로 규제가 없는 규제 청정지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란드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천연 냉각 환경입니다. AI 산업의 핵심인 전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죠. 둘째, 첨단 산업의 필수제인 희교류가 풍부합니다. 셋째, 미군 기지가 있어 안보 우산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 하는 발언 기억나시나요? 농담처럼 들렸던 그 말이 사실은 이러한 자원전쟁과 전략적 가치를 꿰뚫어본 큰 그림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시 같은 거물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이미 이곳에서 AI로 광물을 탐사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단순히 한 청년의 꿈으로 그치지 않는 이유는 강력한 배후 세력 때문입니다. 자금은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자유와 민주주의는 양립 불가하다고 믿는 피터 틸이 지원합니다. 외교적 연결고리는 전 주 덴마크 미국 대사였던 켄 하워리가 맡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와 같은 정치적 우군도 존재합니다. 자본, 외교, 정치, 이 세 박자가 맞물려 기술을 통한 국가 개조를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명확합니다. 그들이 유치했다고 홍보하는 5억 2,500만 달러라는 거금, 과연 안전한 자금일까요? 분석해보면 이는 현금 입금이 아니라 토큰을 상장시킨 후 매도해야만 현금화할 수 있는 자본 약정 형태입니다. 만약 토큰 가치가 폭락하면 실제 조달 자금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화려한 조감도만 남기고 사라진 수많은 암호화폐 도시 프로젝트들처럼 이 또한 고위험 금융투기 상품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도시가 건설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통치 모델은 국가 가속주의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느린 절차는 AI 알고리즘으로 대체됩니다. 속도가 최우선입니다. 유전자 편집이나 원자력 실험처럼 윤리적 논쟁이 있는 분야도 여기서는 무허가 혁신이 가능합니다. 노동법은 어떨까요? 노조는 배제되고 기업의 유연성이 극대화되는 철저히 기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규제를 피해 기술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실험실이 되는 셈이죠.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 살게 될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곳은 디지털 봉건제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평판 시스템이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하고 등급을 매깁니다. 거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이념에 대한 서약을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시민이 아닙니다. 기업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언제든 계정이 정지될 수 있는 사용자, 유저일 뿐입니다. 21세기판 신분제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세 가지 시스템적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불안정, Geopolitical Instability. 미중 패권 전쟁과 자원 경쟁 속에서 그린란드 원주민의 주권이 침해되고 해당 지역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우려가 큽니다. 둘째, 금융 포식의 위험입니다. 앞서 살펴본 실체가 불분명한 토큰 경제와 베이퍼웨어 논란은 이 프로젝트가 진정한 도시 건설보다는 도시라는 테마를 이용한 고위험 금융투기 상품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주권의 침식입니다. 복지나 안보 같은 국가의 무거운 공적 의무는 외면하고 규제 권한과 이익 창출 같은 달콤한 권리만 사유화하는 모델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프락시스라는 이 개별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은 기업이 국가가 되려 하고 국가가 기업처럼 행동하는 이 거대한 흐름 자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순한 스타트업의 도전이 아닌 하이테크 봉건 사회로 회귀하려는 거대한 실험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기술이 제공하는 압도적인 편리함과 효율성, 그것을 대가로 우리는 과연 수백 년간 지켜온 민주적 주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연봉은 높고 세금은 없지만 시민이 아닌 사용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에 입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